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장세가 오히려 훨씬 더 좋죠. 기회가 되는 거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 좋은 장세가 뭔지도 모르고 기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꾸준히 매매 계속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 장중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장중에도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장세 못 견디시고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뇌동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3시 반까지 들어갈 종목들이 넘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깡통 차죠.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깡통 차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코로나 상승 장 때에도 이런 장세가 유지됐거든요. 거기서도 깡통 차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남들 다 버는데 깡통 차는 사람들 왜 그러냐? 장 중에도 계속 올라가요. 장중에도. 분봉상 흐름 보면은 대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되거든요. 오전장은. 근데 대선 특수잖아요. 단타장도 대선 특수예요. 그럴 때는 장중에도 막 미친듯이 쏘아 올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에서 정말 수익이 나는 구간이나 아니면 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손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고치냐? 방법 있죠. 첫 번째, 하지 않는다. 10시 넘어서는 손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현명한 거긴 해요, 사실은. 근데 난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있죠. 두 번째, 갈론만 선택한다. 종목 선정을 공부해야 되겠죠. 종목 선정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종목 선정 방법은요, 장 초반이나 장 중반이나 장 마감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종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올라가는 종목들,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특정을 지어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서 공통점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기준 삼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레카를 외칠 거예요. 한 이틀 정도는 상승하는 구간을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단타 치니까 이틀 정도 수익이 나요. 와, 괜찮다.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똑같이 했는데 폭락해. 4일째 되는 날 했는데 또 폭락해. 그러면서 계좌가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죠. 그러면 다시 이거 세팅, 다시 그냥 초기화. 이거 버려. 그리고 다시 잡어. 종목 선정을 다시 공부해. 그러면서 유튜브 또 봐. 이 사람이 종목 선정 어떻게 하는지 잘 유심히 들어봐.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힌트 얻었어. 또 다음날 해봐. 잘 돼. 이틀 동안 수익 나. 그다음 3일째 또 손실이 나기 시작해요. 4일째 또 손실이 나기 시작하고 계좌가 또 박살납니다. 무한 반복. 이 무한 반복 속에서 어느 하나를 탁 끄집어내는 방향성이거든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일단 깨져야 되겠죠. 수백 번을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면 그 중에서도 또 공통된 것들이 또 생깁니다. 그 공통된 것들 중에서도 또 하다 보면 또 깨져요. 그럼 또 날리고 또 거기서 남은 애들 중에서도 또 공통점들이 생겨요. 이런 종목들은 진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기준점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 진또배기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세웠다 칩시다. 찾았다 쳐도 이렇게 딱 기준되는 종목들에서만 매매하면 되는데 이걸 찾아도 다른 걸 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현재 기준 세워서 하는 그 기준 있잖아요. 제 종목 선정 기준. 제가 맨 처음 단타를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기준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다른 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수익만 내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방법으로 이걸 찾아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많이 돌아왔죠. 근데 결론은 결국엔 같더라고요. 이 앞쪽에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여기서 손실 나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에서 미친 듯이 이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참아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길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 선정을 딱 정해놓고 이 종목만 매매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일단 완성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얘가 수익을
내는 와중에 얘가 안 통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B 플랜, C 플랜, D 플랜 세우는 건 좋은데 얘가 일단 없는 상태에서 얘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B 플랜, C 플랜까지 공부하려다 보니까 매매가 완벽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A, B, C, D, E가 있는데 이 A, B, C, D, E가 전부 나한테 수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초창기 때 나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아.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보면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수익이 쌓이다가도 뱉어내고 쌓이다가도 뱉어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초심자의 행운이 오히려 여기까지 있는 거죠. 수익 손실 해도 어쨌든 나는 수익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기서 똑같이 수익 손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돈이 벌려야 되는데 돈이 여전히 안 벌리고 한번 크게 실수하면 그냥 깡통 차버리니까 답이 안 보이고 이게 길이 안 보인다 생각하는 딱 그 시점이 옵니다. 이게 될 것 같은 게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멘붕 빠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타의 안티로 돌아서든가 단타는 죽어도 안 돼. 단타 치는 놈들 다 사기꾼이야. 저 자식들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 막 이렇게 급변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대부분 한 90%는 이제 단타를 포기합니다. 단타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타고나는 거야. 라고 그냥 바로 생각을 접어버리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단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안 지키고 계속 뇌동 빠지고 손절 못하고 아마 써놓으셨을걸요? 책상에 붙여놓으시거나 이렇게 막 손으로 메모하시는 분들 있어요. 손절은 무조건 몇 퍼센트에 하자. 손절을 반드시 지키자. 이렇게 써놓지만 막상 손절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단타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살 한 번도 못 빼보신 분들, 그리고 담배 한 번도 못 끊어보신 분들, 술 한 번도 못 끊어보신 분들, 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단타장에 와서 될 리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살이 쪘다면 적어도 내가 살을 한번 빼보던가 아니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보던가,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정말 죽도록 하기 싫지만 나에게 도움이 됐던 것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단타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오전 새벽 6시에 실투스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7시에 유튜브로 전환을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무료로 실투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딱 하고 거기서 몇 달 동안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단타에 정말 자리 잡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는 분들이에요. 왜냐? 6시에 일어나서 강의에 참석을 한다?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겨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절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결국은 되실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단타에 성공할 사람과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단타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하나를 이겨보세요. 성공학 강의 아니면 동기부여 이런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고요? 이불부터 개세요. 깔끔하게 뭔가를 이기고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주구장창 컴퓨터 앞에 앉아서 뇌동매매 안 하길 바란다? 뭔가 아무것도 이겨본 적 없는 사람이 단타에서만 이긴다는 말이 될까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 뭔가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거 아시죠? 메시나 호날두 같은 사람들이 정말 게으른데 경기에만 나가면 골 잘 넣을까요? 남들 자는 시간에 훈련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으로 엄청난 노력까지 더해가지고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는 거거든요. 승부라는 영화 보셨나요? 바둑 영화인데요. 조훈현 구단하고 그리고 이창호 구단, 그들은 6살 때부터 바둑을 뒀어요. 수많은 바둑을 두면서 수많은 복기를 하고 인생을 바둑으로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재능만 있다고 해서 바둑으로 성공할까요? 바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근데 그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둑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주식 투자로 인생을 채울 생각을 하시고 그냥 PC 앞에서 앉아서 멀뚱하니 모니터 지켜보면서 단타 성공해라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도대체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 걸까?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왜 내가 손실을 보는 걸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한 거 복기만 하셔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내가 했던 행동을 교정하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단타에 자리 잡는데 훨씬 더 좋은 양분이 될 거예요. 유튜브 백날 보셔봤자 사실 도움 안 돼요. 제가 유튜브에 초창기 영상에서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죠. 최근에는 그런 거 올리지 않아요. 코로나 상승장이 지나가고 90%의 동학개미들이 다 빠져나가고 서학개미들도 깡통차기 시작하고 지금 이 순간 주식장에 남아있고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단타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법에 막 매달리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망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탄탄한 종목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기준 밖으로 나가 있는 매매들이 있으면 복귀를 통해서 얘네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기준 밖에 있는 매매들만 제거를 해도 이 기준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오늘 장 시작해서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내가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있었던 현금이 장 마감하고 그대로 현금으로 남아있겠죠. 동일한 금액이에요. 동일한 시드 금액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장 시작해서 미친 듯이 매매를 했어요. 크게 벌었다, 크게 잃고, 크게 벌었다, 크게 잃고, 크게 벌었다, 크게 잃은 상태에서 만약에 장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 기준을 지킨 매매도 있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매매도 있고 그러면 아침 시드가 오후 시드와 같을까요? 줄어들어 있죠. 이런 날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깡통으로 가겠죠. 매매를 많이 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 안에서 기준된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지 않는 날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드를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월 초에 세팅해놨던 시드가 월 말까지 유지가 돼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이 시드로 다음 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월 초에 세팅했던 시드가 중간에 바닥나거나 반토막 이상 나 있거나 뭐 일부분 줄어 있는 건 상관없지만 매매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줄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미친 듯이 해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이 기준 안에서 매매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매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부터가 진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고수의 생각법. 네, 그리고 이거 읽어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문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류의 법칙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새로운 류란 이기는 류다. 그것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 허점을 파고들면서 탄생한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류를 갖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저는 책정만의 류가 있죠. 제 룰이 있어요. 제 매매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제 매매를 굉장히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만의 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류를 갖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나만의 기법이라든가 나만의 스타일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승부라는 영화에서도 이창호 구단, 그러니까 유아인이 연기했던 이창호 구단이 영화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은 묵묵하고 지키는 바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이죠. 자기만의 기풍을 완벽하게 다른 기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을 그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지도를 할 때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저만의 기풍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세돌 구단의 그 유키즈 나왔던 인터뷰도 봤는데 맨 처음에 그랬대요.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시작할 때에는 학문적인 요소 그리고 예술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수없이 깨지고 그 이 바둑을 연구하면서 나만의 기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나만의 기풍을 완성을 시키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바둑을 해왔는데, 알파고가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면서부터 내가 만약에 이 수를 두면, 이 수를 뭐 AI에 입력하면 앞으로 이길지 질지가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배울 게 없어.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방향으로만 두는 것들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학문적인 요소나 예술적인 요소, 창의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기기 위한, 바둑만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만 나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지금까지 성공했던 사람들, 분명히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았던 고수분들도 훨씬 많죠. 사실 저는 고수라고 하긴 좀 뭐하죠. 저는 생계형 단타 투자자잖아요. 저도 제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제 기법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책으로도 냈잖아요. 저도 한 10년 이상 매매를 하고 나만의 기법을 찾기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만 책을 낸 게 아니죠. 이제 수백 건의 책이 쏟아졌고, 유튜브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 개 이상의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소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깊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만 공부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매매에는 깊이가 없어요. 40대나 50대 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깊이 없는 매매를 하고자 그냥 단순히 수익을 내는 방법들만 나열해 놓은 컨텐츠들만 소비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잘 잡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죠. 40대 이후에 뭐 바둑을 시작한다거나 뭐 헬스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골프를 시작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거나 여기에서 결과를 냈을 때 뭐 이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크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인생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깊이를 더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의, 그러니까 깊은 고심이 담겨있는 공부를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잘 잡기 힘들다고 봐요. 이거는 정말 태초로 돌아가서 펜과 종이를 꺼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매매한 내역들을 복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매매한 내역들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했나, 다른 기법 뭐가 있나, 이거를 매일매일 찾아 헤매는 건 전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성공시키지 못하실 겁니다. 중요한 거, 기준을 하나 딱 잡아놓고 이 기준대로 내가 매매하였는가를 복기를 하시고, 이 복기 내용을 가지고 종이와 펜을 들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장에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에는 이 복기 내용 중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기서 하지 않으시는 연습을 하시면 무섭도록 빠르게 발전하실 겁니다. 이 기준 잡는 데도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기준을 한번 잡았다라고 하면은 무섭게 여기 파고 드셔야 되고 이것만 하셔야 됩니다.